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는 지금 점심시간에 저희 직장 동료를 데리고 집 근처 카페에 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제가 이 앞에 선 이유가 뭐냐? 이번에 시험이 미뤄지고 나서 2차를 준비해야 되냐, 1차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동차로, 무려 생동차로 합격한 저희 회사 동료 오빠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주 세무사 직장 동료 황재훈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차생이든 3차생이든 동차생이 1차에 집중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 이 시기에 2차를 건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먼저 생동차생인 황재훈 세무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동차 때는 이것보다 막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를 내가 붙을까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 2차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진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4488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4488이 알고 계시겠지만 회계학과 세법을 40점대 꽈락을 피하고 그 다음에 재정학과 선택 과목을 80점을 맞아서 평균 60으로 통과하겠다는 전략인데요. 4488 전략을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2차 광복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1차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그 40점대의 점수를 50점, 60점대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1차도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고 또 1차 그만큼 공부가 더 깊이 있게 되기 때문에 2차를 준비를 하실 때 그 1차와 2차의 갭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4488 전략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2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차는 좀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동차 때 11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4488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계학과 세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최근 5개년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던가 아니면 뭐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2차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맞아. 싶어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1.5차라고 부르죠. 심화 과목을 수강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봤던 연습서를 지금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풀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동차생, 생동차생의 경우는 이런데 3차생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2차의 모든 과목을 한 번쯤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준비하는 것도 막막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3차로서 동차를 치게 됐을 때 제 친구들이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아니 1차 준비 너무 쫄지 않아도 된다. 한 달만 해도 된다 라고 많이들 말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 달만 해도 된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1차 재정학이랑 행소법 이렇게 다른 과목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저는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1차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2차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더 시험이 임박했을 때 1차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선택법이나 재정학 같이 2차에서 치지 않는 과목들은 그냥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온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은요. 과연 그러면 2차를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맞아. 김현주 세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랑 황재훈 세무사님의 생각이랑 똑같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세무에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차를 준비를 한 다음에 2차를 공부를 들어갔을 때 회계학 1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 뭔가 올라가는 난이도가 급격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차근히 되면은 1차에서 했던 게 어느 정도 응용이 되는 느낌인데 회계학 2부 같은 경우는
1차랑 2차랑 난이도 갭이 저는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일단 문제를 읽는데 사람이 질려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겪어야 될 거 미리 좀 단련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이미 세무회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3차생의 경우에도 제일 힘든 게 세무회계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세무회계 문제 사이즈를 보면 하나를 틀리면 뒷부분까지 많이 틀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세무회계를 먼저 해두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세법학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세법학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세법학은 정말 암기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1차에 대한 불안함을 있기 때문에 만약 보신다고 하더라도 집중이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해요. 네. 암기 과목인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1차 공부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같은 거를 참고하면서 1차 공부를 했었거든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법정도 못하다니. 아니, 그래서 오히려 2차 세법학 때 엄청 수월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따로 대비할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법점을 같이 옆에 두시고 인터넷 국세법령정보센터를 같이 두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전을 보셔서 그런지 실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김현주 세무사께서. 그리고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나는 시간이 없는데 뭘 버려야 되냐? 이 질문 듣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보다 저 스스로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죠. 도대체 뭘 버려야 될까? 김현주 세무사는 버리신 게 없죠? 저는 생동차 때는 거의 다 버렸고 이런. 그러니까 2차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다 버렸고, 유예 때는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합병 이런 건 좀 보지 못했고, 3차 때는 버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뭐 회계학이든 세법학이든 끝까지 한 번이라도 다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1차생이신 분들도 사실 기본 강의 때는 버리는 거 없이 강사분들이 다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만 수업만 내가 따라갔어도 우리는 일단은 버린 게 없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을 치실 때는 내가 어느 정도는 범위를 축소해서 시험 공부를 마지막에는 임해야겠지만 지금부터는 버리시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 저도 버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도 기본 강의나 아니면은 2차 문제풀이를 할 때 그 강의 자체를 아예 스킵한 건 아니고요. 듣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는 끄적끄적 됐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서 효과가 엄청났어요. 저는. 맞아. 오빠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회계학 시험 때 현금 흐름표? 네, 현금 흐름표를 버렸습니다. 왜냐면은 기출을 패턴을 보니까 현금 흐름표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출제자가 아닌데. 그렇죠. 혼자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거의 과감하게 버렸는데 정말 30점짜리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전에 강의를 듣고 연습서를 몇 번 풀어봤던 경험이 시험 때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믿으세요. 한 번 봤던 게 생각보다 머리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3차 때 버리진 않았지만 엄청 깊이 공부하지 않았던 상증세법의 비상장 주식평가가 저희 실무에 오니까 많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세법학에서 그걸 버렸거든요. 지금 저는 수험서를 찾아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번 본 거랑 안 본 거는 너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세무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세무사 합격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하시는 게 나중에 계속 쭉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또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을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들을 추려서 2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질문이 오면 2탄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황재훈 세무사나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자막으로
메일을 네. 달아 놓을 테니까 뭐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생동차 엄청 저는 주변에서 거의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 혹시 운빨 아닌가요? 아, 여러분. 운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운은요, 여러분이 노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운을 잡을 수도 있고, 운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공익 광고처럼 끝났는데 다음에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안녕. 안녕. 아.